안녕하세요. 7참종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 사기의 여파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새롭게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계약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인천 가정동에서 이제 빌라를 구하게 됐는데, 집을 처음에 딱 방문을 했더니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는 거예요. 한 오후 한 2시 정도쯤 방문을 하셨는데, 샤시도 새롭게 교체가 돼 있고, 방도 혼자 살 건데 2개 정도 있었고, 월세도 35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전세로도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 세입자의 선택에 쫓아서 전세금 4,500으로 할지 월세 35만원으로 할지 선택하라고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전세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진 돈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요즘 전세 사기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전세 사기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저런 알아봤었나 봐요. 그러다가 저한테까지 이제 물어보게 되셨는데, 제가 일단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빌라의 시세에 대해서 조회를 해드렸어요. 이 동네 빌라들이 대규모 빌라들이었고, 뭐 세대수 해봐야 많아봐야 50세대 넘는 빌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동짜리도 있고 2동짜리도 있고 3동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 빌라다 보니까 거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정확한 시세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되는 금액이 별로 없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을 조회해 봤더니 한 4,500 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이 4,500만 원이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기서 4,500 정도의 방을 냈으면 전세도 괜찮을 것 같고 월세도 상황에 따라선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세입자분의 어떤 그 사정이나 그 작은 계획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이거를 부동산에서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것 같다 얘기하고서 그분이 이젠 전세로 하기로 마음을 결정을 먹으셨어요. 근데 이 세입자분이 젊어서 그런지 전세금이라는 게 주인에게 입금이 되면 이사를 나갈 때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돈으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나 전세권이나 그 기타 을구에 설정될 수 있는 다른 권리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집주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내가 이사 나갈 때 받는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전세 사기를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걸리면은 그냥 보증금을 다 날리시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주인과의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채권 행위고, 근데 이 부동산에 어떠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물건은 공시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세입자님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먼저 권리를 갖기 때문에 추후에 이 주택 가격이 환가되는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잃을 수가 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세히는 이해는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납득은 하신 것 같아요.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되고, 다른 어떠한 제한 물건도 없어야 되고, 집주인의 신용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집 상태가 참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집을 언제 고치셨대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 달 전에 고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고쳤으면은 최근에 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물건을 봤었으면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수리를 해가지고 비가 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땐 진짜 많이 셉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말씀드린 게 혹시 그 빌라에 따로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물론 샤시까지 다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방범창과 또 그 모기장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모기장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압의 색이나 또는 배수가 잘 되는지, 또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 하수도 배관은 오래된 집인 경우, 그리고 건축 당시 배관 시공이 잘못된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랫동안 비워놔서 냄새가 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환기시켜도 똑같거든요, 그런 집들은. 그래서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고 다시 닫아보신 다음에 냄새가 올라오는지 아닌지,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 쪽에서 보통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경우 수리가, 그러니까 교체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건 다 교체했는데 보일러가 애매한 연식인 경우 있잖아요. 막 8년, 10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작동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올수리하면서 고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한번 꼭 가동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뜨거운 물도 틀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잠금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책임 소재를 정함에 있어서 조금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잠금일이 지나고 얼마 안 된 입장에서 고장 났으면 저희도 이제 강하게 이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데, 이게 좀 한참 지난 다음에 보통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 그런 분들 경우에 참 도와주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확인을 못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 특히 이 동네는 주변에 그 플라스틱이나 파지 등을 주워서 쌓아 놓으시는 이웃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이웃들이 있으면 물론 그분들과 이게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되겠지만 새롭게 이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물건들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미관상 안 좋겠죠. 근데 미관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혹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냄새가 나가지고 그게 바람이 불 때 그 지금 임차하는 주택에 냄새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살면서 이게 분쟁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초에 집을 볼 때 좀 유심히 이웃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주변의 주택의 형태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분들은 이상하게 그 임대인에게 어떠한 요구, 그러니까 특약이라고 하죠. 이 집이 현재 이렇게 상태인데 이 집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또는 도배장판은 해주세요. 또는 모기장이 구멍이 나 있으면 구멍을 메워주세요. 그 다음에 수도 꼭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많이 녹이 쓴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교체해주세요. 이런 제안 같은 거를
하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집주인이 나 당신한테 임대 안 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무조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임대 매물이 정말 적었을 때, 그리고 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에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라 해서 임대인의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집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좀 적고 임대되는 매물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개사분한테 한번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보시면 중개사가 그것들을 나름 판단해서 주인분, 임대인분과 이제 협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이하게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분한테 이런 내용은 반드시 꼭 특이하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중개사도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그것을 특이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주택의 건축물 탑층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실일 때 구하는 것보다 누가 살고 있을 때 집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탑층은 이게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누수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안 하고 집을 얻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고 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좀 얼마 살다 보니까 비가 왔는데 천장이 누렇게 변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탑층은 특히 더 신중하게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빌라 같은 경우 이게 사다리 차가 되지 않는 입지에 있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 도로에서 안쪽으로 한번 꺾어 들어가서 있는 동이라든가, 이 동이 그러니까 애매한 동인 거죠. 게다가 사다리 차도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없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이사할 때 무거운 것들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집인데 막 무거운 냉장고나 침대, 장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꾸겨 넣을 수 있는 사이즈라도 다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빌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빌라들은 조금 구할 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실내가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덜컥 계약하시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만나서 이제 쓰게 될 때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임대인의 그 신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그게 그래도 조금 자기가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확인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신분증을 아마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분증은 이렇게 위아래로 빛만 비춰봐도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진짜 90% 이상은 걸러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랑 이 임대인의 얼굴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의심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보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외울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확률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이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정부24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되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사전 작업들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거 믿고서 그냥 거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위임인의 임감증명서랑 위임장,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간과하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중개업자도 이러이러한 리스크는 있다라고 아마 설명은 해줄 텐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정말 급하면 월세 계약 정도야 뭐 위임장 나중에 추후 첨부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 계약이라는 게 좀 중대사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원칙대로 확인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셨으면 만약에 근저당이나 어떤 권리,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게 있는 다음에 들어가시는 분이 세입자가 이제 후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 말소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잔금일에 개인 통장이 아닌 이 근저당이나 이 가압류를 상환하는 계좌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계약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특이하게 적어가지고 무조건 선순위를 만드셔야 돼요. 그 집주인은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특약까지 걸고 들어와서 잔금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바꾸게 되면은 임대인 측의 어떤 의사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날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이런 걸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셔가지고 전세 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전세 계약을 할 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양한 영상을 첨부해서 조금 더 볼만한, 보기 쉬운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